자, 그러면 화폐 남발로 지금 인플레가 됐고 금리를 확 올려서 버블을 붕괴시키지 않고 인플레가 둔화되는 방법은 없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 꺼질 때까지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한국의 이창용이나 추경호나 최상목이나 그리고 건강한 금융이 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금리가 멈출 거라는 신호는 어디서 나오느냐? 미국의 자산 버블이 이제 터질 때, 즉 집값이 폭락하고 주식이 폭락할 때 인플레가 멈추고 금리도 멈춘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갖다가 모르니까 연말까지 3%니 헛소리를 하고 있고 무슨 뭐 복합위기지만은 금융위기나 IMF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환율이나 무역 적자를 관리해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보면 매우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보고 있어요. 가계부채와 기업 실적 악화가 더블 쇼크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산다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무역 적자, 상품 적자, 그런 나라에서 무역 수지, 상품 수지, 경상 수지가 다 적자가 시작되면 이게 어떻게 버티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의 거품이 꺼졌어요. 그래서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집들이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한국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미국은 평균 보통 풀장 달려 있는 이 교외 집이라는 것이요. 아주 그냥 뭐 뉴욕 인근이나 LA 인근이나 이런 데 빼고는 한 3억 5천 4억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 미세한 변동만 하면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풀장 달린 교외 집들이 어지간하면 10억, 15억씩 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깡총 같은 데 가면 아직도 5, 6억 합니다만은 실제로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이 주택 이 거래가 활발한 대도시 교외에서는 10억 이하 집을 찾기도 어려워졌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발생한 문제가 뭐가 됐을까요? 엄청난 거품이 집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하고 비슷한 아니 그 이상의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가격도 그래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주식의 가격이 저렇게 높은 것은 그건 다 거품입니다. 실제로 그 빅테크가 벌어들이는 본질적인 가치 창조가 얼마나 될까요? 본질적 가치 창조가 없는데 주식 가격이 높은 거, 뭐 벤처, IT, 빅테크 주식 전부 사기예요. 한참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부동산과 주가 폭락이 나타났다. 자, 그때까지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인정사정 없이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지금 부동산 부채 위기가 터질까봐 제일 큰 게 부동산 부채 위기죠. 두 번째가 자영업자 채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뭘까요? 다중채무자들 문제겠지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금리 격차가 역전된 채 미국보다 낮은 0.75나 1 이상의 금리 격차가 벌어져서 가게 되면 계속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환율이 급등하고 이제 이게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그러면 한국은 자체적 요인으로는 안 터지냐? 미국에서 터져서 그 충격으로 터지냐? 천만의 말씀. 한국의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을 보십시오. 오늘 조선일보가 경제 위기를 대거 보도하면서요. 수도권 13개 법정동에서 전세값이 집값 추월했다. 깡통 전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울 빌라 25개 구 중에서 14개가 깡통 전세라. 수도권 55개 동이 이 전세율이 전세 가액이 90%까지 갔다는 거예요. 집값에. 자, 그래서 지금 이 급냉하는 주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논란이 지금 많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미국발 전 세계발 경제 충격
이것은 외환위기 때도 아니었고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다 경제 위기가 왔어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경제 위기도 굉장히 심각하고 미국보다 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각자 도생의 사회로 접어들어 버려서 이제는 세계의 무슨 서방 진영끼리의 단결 이런 헛소리도 안 통하는 자국 우선주의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 총체적으로 타격을 입힐 건데, 집값은요 이제 10년 하락이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간 외에는 대부분의 집값이 아주 그냥 폭락을 하게 될 거고, 폭락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단계입니다. 터널 입구예요. 자, 이 속에서 깡통 전세 때문에 떼인 전세금이 8월에만 1089억, 역대 최대 94%가 수도권에서 발생. 자,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경제 당국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동산이 터질까봐 제일 우려하지요. 자, 그런데 경제가 그런 대로 돌아가면서 부동산이 하락하던,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참 안 좋다 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좋죠. MB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권 중반까지 집값이 계속 폭락했지만은 경제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IMF 직전까지 노태우 직후부터 시작해서 YS DJ 거치면서 집값이 계속 내려가 있었죠. 자, 그러다가 IMF 때 이제 완전 폭락을 경험했고, 그리고 IMF 때 폭락을 하면서 그 이후에 노무현이 지금 집권할 때까지 집값이 낮았죠. 자, 그래서 그런 수준보다 더 긴 집값의 장기 하락이 시작될 거다. 10년 하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국의 이 부동산 담보 대출 부채는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870조의 가계부채를, 금리를 아무리 미국하고 차이가 나더라도 눌러가지고 가계부채가 안 터지려고 안달을 해봤자 미국에서 결국 버블이 뻥 터질 때까지 금리를 올릴 거니까, 한국이 안 올리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점점 커져서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 자본 유출로 엄청난 원달러 고환율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고, 이제 무역에 또 치명타를 가하게 될 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라도 막는다고 생각하고 금리를 미국 따라 올리고, 부동산은 어차피 미국에서 터지면 한국도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터지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명박 정권 내내 부동산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프라임 모기지 론으로 미국 부동산이 똥값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도 그렇게 내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채 위기를 피하지 못한다, 터진다라고 생각하고 정상적 경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도 미국하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올려야 된다. 그리고 부채 위기는 터진다라고 그것을 그냥 확신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정권이 임기 마지막이라면 오래 눌러 막고 있다가 집에 가고 난 뒤 터지게 내년으로 미루는 걸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임기 1년 차인데 이제 넉 달 지났는데 어떻게 이걸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못 끌고 가지요. 그러니까 부채 위기는 곧 터질 수밖에 없다. 터진다.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 관료들, 이자들 참으로 나쁘다. 자기들 그냥 어줍지 않은 자존심과 또 정권에 대한 아부, 충성 때문에 국민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요. 그리고 지금 윤 정권은 이제 이런 집값 하락, 주식 하락이 되면 경제 위기 속에서 지지율이 유지되겠어요? 어차피 지지율 유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들 앞에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바람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윤석열 정권한테 이렇게 충고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국민한테 지금 직면한 상황을 알려주고 선제적으로 바람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당신들이 이제 경제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100% 그냥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이 사회적 생존망을 갖추면서 루즈벨트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그걸 버티고 견뎌 나가는 국민의 이 각오들을 다져가고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이거를 안 터뜨리고 빠져나간다? 그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 제로입니다. 윤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